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상갓집 관련해서 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무속인 선생님도 상갓집을 가나요? 거죠. 나는 잘 가는데? 특히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 상갓집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좀 중요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관혼상제잖아. 그리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뭘 무서워해? 물론 갔다 와가지고 내가 기운이 안 좋다든지 좀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조심하면 되겠지만 내가 너무 이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갓집에 갔다 와서 뭐가 씌었다?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씌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무당들이 뭐가 씌었다? 아니 그러면 막말로 해가지고 그거 못 풀어? 풀어내면 되잖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진짜 씌일 때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 신당에 앉아있는 장군님, 신장님도 그거 못 망가지면 여기 앉아서 왜 물 받아 먹고 앉아서 다 나가야지. 그럼 뭘 겁을 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기운이라는 게 있어. 상갓집 가가지고 밥 잘 먹고 술 먹고 카드 치고 화투 치고 놀다가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갔다 와서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내 사주에 기문관살이라고 해서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 타고난 사주 말고 해운의 운기라는 게 있잖아.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운 자체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이제 그럴 때는 가면 조금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됐든 좋지 않은 뭐 영향이 됐든 받을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면 아 요건 이렇게 조심하시고 뭐 어떨 때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거의 인간이 사람 살아가면서 기쁜 일 결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안 가도 티가 안 나지만 힘든 일에 내가 빠지는 게 올바른 일 같지는 않잖아. 근데 방법은 있어. 근데 상갓집을 다녀와서 뭔가 부정이 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제일 빠르게 알 수 있는 거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지.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해가 뜨면 잠이 오고 기운이 바뀌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이제 반말한다고 이랬대 저랬대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뭐라 그러더라. 산 사람은 양의 기운 갖고 사는 거잖아. 양기. 죽은 귀신은 반대로 음기겠죠. 근데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산 사람이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와. 그 전부터 뭐 불면증이 있다거나 뭐 커피를 많이 먹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멀쩡히 잠 잘 잤는데 상갓집을 갔다 왔더니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 그럼 뭐냐면 내 기운에 양기가 돌아서 음기가 됐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산 사람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음기가 돌 때는 뭐야? 죽은 사람 기운일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의 상갓집을 갔을 때 옛날에는 집에서 상을 치르는 일이 많으니까 뭐 붙어봐야 고집 귀신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귀신 맺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슨 뭐 백화점 같이 생겼더만 장례식장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붙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붙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때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가장 빠른 판단이고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직감이 되는 게 있어. 어디 나갔다 들어가가지고 집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하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있는지 평생 화장실에 가만 앉아있는데 왠지 뭐가 무섭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파에 내가 누구 있는데 누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난다든지 그거는 이제 가장 판단하기 쉬운 거지. 뭐 갔다 와서 일이 안 풀려요. 갔다 와서 몸이 아파요. 그건 나중에서야 태가 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귀신이 붙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붙었지. 귀신이 붙었으니까 내가 그 설명을 해줬잖아. 산 사람은 무슨 기운? 양기. 남자만 양기가 아니라 여자도 양기야. 죽은 사람은 뭐 음기. 근데 내가 양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음양에 좋아하잖아. 밤에 자는 게. 멀쩡히 잘 자다가 잠이 안 와. 그럼 음기가 붙었다는 거거든. 그거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임신 중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그건 맞는 얘기 같아. 왜냐면 임신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내가 아까도 또 얘기를 했는데 한의사 아니거든. 양기. 내가 양기가 있어야 아이를 만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음기가 가득한 곳에 가면 내 양기가 뺏기겠지? 그치? 그러면 엄마 몸에서도 아이한테 키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처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아기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굳이 상갓집 가가지고 이 뱃속에서부터 상문살 맞을 필요는 없어. 상문살을 다 맞지는 않겠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상문살을 맞는다고 하지만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내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맞으면 상관없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상문을 뭐 지금 당장 뱃속에서 풀 거야? 나중에 태어나 봐야 아는 건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 까먹고 있다가 한 10년 아이 다 크고 나서 일이 안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때 푼다 그러면 그때는 좀 늦지. 안 푸는 것보다 낫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임신하신 분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상이 났다 그래도 아이 엄마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상이라 그래도 잘 참석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탁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이 된다는 거는 귀신들 잔칫날이야.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 이 상문살이 위험하면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 거예요? 주당 맞으면 바로 죽어요. 진짜요? 즉사바로 하는 거예요? 상문주당이라는 게 있어. 설명을 해주자면 주당살이라는 거는 갑자기 내가 주당 맞았다는 건 급살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 좋은 일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조 사에는 다 있거든요. 혼인이라 그러면 혼인주당도 있어.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서 상갓집은 상문주당이 되는 것도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새로운 물건, 좋은 물건이 들어서 따라붙어서 물건에 주당이 붙는 경우도 있어. 가장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내가 주당살을 맞을 시기에 내 운기가 안 좋았는데 내가 거기를 갔어. 그럼 삼박자가 맞았지.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아니라 상갓집 가서 앉아있다 음식 먹다가 여기 얹혀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 갔다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상갓집 갔다 와서 그런 경우 있어. 근데 상갓집뿐이 아니에요.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이제 뭐 상갓집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니까 자꾸 그런 겁을 내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어디 일상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삼박자가 맞는 거야. 내 해운기와 내 사주와 또 내가 그곳을 갔어.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간다 그러면 조심하고 가라는 게 그거거든. 여행 가서 주당 맞는 경우도 있어. 웬만하면 좀 조심하는 게 안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안 가면 안 되지. 힘든 일일 수도 더 참석을 해야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조금 내가 기운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만 너무 그걸 가려가지고 상갓집에 파리만 날리면 그거 어떻게 해.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하객이 많으니까 괜찮잖아. 근데 상갓집에 진짜 결혼식장처럼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하는데 사람 없으면 그것만큼 썰렁한 거 없더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